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56분입니다. 제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출발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강국가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물 3개의 동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그 3개의 동상을 동일한 조각가가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한 그 유명한 조각가 이름은 체스터 프렌치라는 조각가입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3개의 동상 조형물이죠. 그걸 동일한 조각가인 체스터 프렌치라는 분이 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조각상, 두 번째가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 당시의 최초 기부자인 존 하버드 목사의 동상, 세 번째가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관련이 되는 미국의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렉싱턴 콩코드 전투 중에서도 콩코드 전투의 상징물이 미니트맨이라고 있습니다. 미니트맨.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동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공교롭게 그 미국의 세계적인 조각가인 체스터 프렌치라는 조각가가 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링컨 대통령의 동상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3년 전 2021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C-SPAN이라는 케이블 방송국에서 역사학자들,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대통령 상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인기도 순위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인기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랭킹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랭킹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랭킹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랭킹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랭킹 8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랭킹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랭킹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자, 이상 10명의 대통령이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부동의 랭킹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남북의 분단을 막았고 남북의 통합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의 틀을 만드신 분이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신데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1년쯤 전 그곳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링컨 메모리얼,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이 링컨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안에 하얀색으로 된 링컨 대통령의 좌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석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동상이라기보다는 그 하얀색 대리석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동상이 아닙니다. 구리동자 동상이 아니라, 자, 여기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구리동상 동상이 아니라 돌로 되어 조각되어 있는 석상이죠. 석상. 자, 링컨 대통령의 석상이 바로 링컨 기념관, 영어로는 링컨 메모리얼 안에 좌상 형태로, 앉아있는 좌상 형태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각상을 바로 체스터 프렌치라는 그분이, 그 조각가께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 안에 중심에는 그 체스터 프렌치라는 조각가가 조각을 한 링컨 대통령의 좌상, 석상이 있는데요. 앉아있는 모습이다 해서 좌상이라고 하죠. 앉을 좌자이다, 동상할 때 상자. 그래서 링컨 기념관 안에 중심에는 체스터 프렌치라는 조각가가 조각을 한 석상이 좌상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연설문 두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연설문 두 가지가 뭐냐?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1863년 11월 19일 남북전쟁의 중심에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셨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한다 라는 취지의 그 유명한 연설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 게티스버그 연설인데요. 그게 남북전쟁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던 1863년 11월 19일에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스에서 발생했던 게티스버그 그 연설입니다. 그게 1863년 11월 19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안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석상, 바로 측면에 두 개의 연설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 연설문이고요. 또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재선이 되셨었죠. 1860년 초선, 1864년 재선, 그 다음에 1865년 3월 4일에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재선 임기가 시작될 때 했던 취임 연설입니다. 1865년 3월 4일 재선 임기 시작 취임 연설문이 또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인기도 1위, 부동의 랭킹 1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링컨 메모리얼 내부에 석상 형태로 링컨 대통령의 좌상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걸 바로 체스터 프렌치라는 조각가가 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버드대 안에 바로 하버드대 설립 당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링컨 메모리얼이든 하버드든 하버드 대학교든 제가 작년 이맘때,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할 때 링컨 메모리얼도 가봤었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도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상들을 배경으로 다 인증샷을 찍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부분은 바로 세계 최고의 대학인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교 안에 존 하버드 동상이 있는데요. 그 존 하버드는 1636년 하버드 대학교가 개교한 직후 최초의 기부자가 바로 존 하버드입니다. 청교도인 존 하버드 목사가 하버드대 설립 당시 최초의 기부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명칭을 최초 기부자인 존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대학교 이름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다 잘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데요. 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그 아이비 리그 8개 대학 중에서도 하버드 대학교는 최고의 대학교이죠. 그러면 아이비 리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파벳 순으로 말씀드리면 설립 연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들로 미국 독립선언 전에 설립된 대학이 7개 대학이고요. 미국 독립선언 후에 설립된 대학은 1개 대학, 그래서 총 8개 대학인데요. 자, 연대순으로 설립 연도순으로 말씀드리면 1636년 하버드 대학교, 1701년 에일 대학교, 1746년 프린스턴 대학교, 1754년 컬럼비아 대학교, 175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1764년 브라운 대학교, 1769년 다트머스 대학교, 1865년 코넬 대학교입니다. 이상 8개 대학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 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고 칭한 이유는 아이비가 영어로 담쟁이 덩쿨이란 뜻이고, 리그는 축구, 미식 축구 리그 할 때 리그인데요. 그래서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왜 아이비라고 명칭을 부여했냐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1개 대학인 코넬 대학만 미국 독립선언 후인 1865년 남북전쟁이 종전이 됐던 연도에 코넬 대학이 설립이 되고, 나머지 7개 대학은 모두 미국 독립선언 전인 1776년 7월 4일 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들이죠. 자, 여기 롯데월드 도착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제가 서 있는 곳 서쪽으로 약 30m 지점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이곳 잠실벌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곰으로 된 조형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문어인 것 같습니다. 문어.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랍스터입니다. 랍스터. 좀 이따 잠실 서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랍스터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무슨 작가 유명한 분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시하고 있는 조형물들인데요. 저 멀리 제가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기 동쪽 전방 한 50, 60m 지점에
랍스터 조형물이 보입니다.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어인 것 같습니다. 문어.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랍스터 조형물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있어서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사람들이 뭔가 사진을 찍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도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서쪽 약 3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있는데요. 왜 여기에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이유는 올해 5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기업 집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년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기업 집단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계서열 6위가 롯데그룹인데요. 재계서열 6위 롯데그룹의 창업자이신 신격호 전 회장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매우 감명 깊게 읽으셔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상징물인 롯데월드타워 동쪽 3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동쪽 방향 랍스터 조형물도 있는 방향이고요. 저기 전방 약 한 70m 지점에 한 40층 정도 되는 저 빌딩이 프랑스 계열의 호텔인데요.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입니다.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 하룻밤 숙박료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이고요. 그 너머로 KT가 있고 KT 바로 북쪽에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이곳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30m 지점에 세워져 있는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타워가 잠실벌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상징 잠실벌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123층 555m로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3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이곳 롯데월드타워 동쪽 30m 지점에 세워져 있습니다. 화이팅!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현재 시각이 9시 14분인데요.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저녁 9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에 이렇게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들이 쭉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335 모여가지고 파라솔 테이블 위에 테이블에 음료 다과를 놔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동쪽 3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이처럼 세워져 있고요. 밤이라서 좀 흐리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괴테의 동상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 남쪽 약 50m 지점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에서 북쪽으로 50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가 이른바 아이비 리그인데요. 왜 아이비라는 명칭이 붙어 있냐면 학교들이 설립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 담쟁이 덩쿨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쟁이 덩쿨로 뒤덮여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오랜 대학들이 1954년부터 친선 도모 차원에서 미식 축구 리그전을 펼쳐 왔었습니다. 8개 대학이니까 리그전을 펼치기 딱 안성맞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개 대학들이 친선 도모 차원에서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4년부터 미식 축구 리그전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리그라고 칭합니다. 자, 랍스터 보이시죠?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랍스터라는 초대형 고무로 만든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랍스터 요리가 연상이 되시죠?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고무로 만든 초대형 조형물인 랍스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있는 랍스터 조형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에 이 조형물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필립 콜버트라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이분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시하고 있는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랍스터 조형물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이어서 수많은 분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를 찾아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이처럼 노천 카페도 있습니다. 노천 카페.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쪽인로 바로 북쪽변에 노천 카페 그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7일까지 제가 22년 6개월 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제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들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최고의 대학교가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비 리그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 8개 대학 대부분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들이다 보니까 건물의 담벼락이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는 대학들이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4년부터 친선 도모 차원에서 미식축구 리그전을 펼쳐왔다고 해서 그 8개 대학, 즉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학교를 아이비 리그라고 칭하고요. 자, 간단히 설립 연도와 설립된 도시를 말씀드리면 연대 순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636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하버드대가 개교를 했고요. 1701년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에일 대학교가 개교했고요. 1746년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프린스턴 대학이 개교했고요. 또 1754년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에 컬럼비아 대학교가 개교를 했고요. 1764년 로드 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에 브라운 대학교가 개교했고요. 1769년 뉴햄프셔주의 그 하노버의 다트머스 대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이상 7개 대학은 미국의 독립선언, 즉 1776년 7월 4일보다 앞선 시점에 개교를 했고요. 그 독립선언 이후에 개교한 유일한 대학교가 1865년 남북전쟁이 종전됐던 연도인 1865년에 뉴욕주 북서부의 이타카라는 지역에 개교한 코넬 대학교입니다. 자, 이상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학교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고, 그 하버드 대학교는 기부금이 발전 기금이 무려 40조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 중에 발전 기금이 가장 많이 적립된 대학이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의 발전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 1636년 우리 조선에는 병자호란이 있었던 1636년에 개교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안에 있는 링컨 대통령 석상, 그것도 작년에 투어를 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안에 하버드대 설립 당시에 최초의 기부자인 존 하버드 목사의 그 동상에서도 인증샷도 찍고 영상 촬영도 있었었는데요. 그 존 하버드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 설립 당시에 최초 기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대학교 명칭을 하버드 대학교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투어를 하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그 존 하버드 동상이고요.
존 하버드 동상의 왼발 발등을 문지르면서 사진을 찍으면 자신 또는 자신의 후손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속설이 있다 보니까 그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기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그 존 하버드 그 동상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체스터 프렌치라는 그 조각가가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콩코드라는 지역에 바로 미니트맨이라는 동상이 있는데요. 그게 독립전쟁에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렉싱턴 콩코드 전투 그 중에서도 콩코드 전투를 상징하는 그 조각 동상이 바로 미니트맨 동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이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의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곳이 바로 콩코드입니다. 콩코드. 자, 그리고 그 콩코드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 호수라고 아실 겁니다. 월든 호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가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수가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콩코드라는 그 지역에 월든 호수가 있고요. 자, 그곳 월든 호수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가셨었고, 또 그 당시에 주홍 글씨의 저자인 나다니엘 호손도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함께 했었고요. 또 에멀슨이라는 작가도 함께 했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나다니엘 호손, 에멀슨 이런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무소유의 삶, 이른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생활하셨던 그 지역이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콩코드이고, 그곳의 월든 호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가신 법정 스님이나 또 시인 류시화 시인께서도 그 월든 호수를 방문하셨었다고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가 보스턴 북서쪽 30km 지점 콩코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콩코드는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공간이 바로 렉싱턴 콩코드 전투고,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영국을 상대로 미국이 독립군이 승리했던 전투가 콩코드 전투입니다. 자, 지금 세계 최강국가 누구도 대적하기 어려운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가 미국인데요. 자, 미국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었죠. 자, 한번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자,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치렀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전쟁을 치른 이른바 미국의 독립전쟁, 결과는 당연히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전개된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영국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을 했고요. 두 번째 전쟁이 바로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약 2년 반 정도 전개된 미국과 영국이 또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미영전쟁이죠. 첫 번째 그 미국 독립전쟁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게 미국의 독립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독립을 한 상태에서 미국과 영국이 다시 전쟁을 치른 게 미영전쟁. 당연히 미국이 이겼습니다. 독립전쟁이든 미영전쟁이든 다 미국이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됐던 남북전쟁, 남부 지역이 북부로부터 이탈해서, 연방으로부터 이탈해서
독립국가를 세우니까 그 당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북군이 승리하고 남부가 패배함으로써 남부의 분리독립을 차단시킴으로써 남북의 통합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기틀을 다진 분이 남북전쟁 당시의 대통령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추앙하는 인기도 랭킹 1위, 부동의 랭킹 1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게 남북전쟁입니다. 북군이 승리를 했었죠. 그 다음이 1898년에 있었던 미서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죠. 또 미국이 승리를 했었죠.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스페인을 꺾어버림으로써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쿠바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아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5년이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이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또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이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이 6.25 한국전쟁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 전개된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UN 16개국을 대표하는 국가였는데요. 한국전쟁은 남과 북이 치른 6.25 한국전쟁인데 결국 이 전쟁은 미국이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무승부죠. 무승부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격돌을 했는데요. 무승부죠. 왜냐? 휴전을 해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무승부로 끝났던 게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때 남한 대한민국의 이제 혈맹인 미국이 UN 16개국을 대표해가지고 무승부로 이끌었던 전쟁이 6.25 한국전쟁이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 전쟁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전개됐던 실질적으로는 75년까지 전개됐죠. 한 11년 정도 전개됐던 게 바로 베트남 전쟁,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죠. 그 다음이 1991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약 6주 동안 전개됐던 걸프 전쟁, 사막의 폭풍 작전 등을 통해서 6주 만에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축출시켰던 그 전쟁이 걸프전이죠. 미국이 승리한 거고요. 그 다음이 2001년 9월 1일 9.11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주도했던 테러와의 전쟁,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미국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 수많은 미국이 건국된 이후 미국이 참전했던 10여 개의 전쟁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쟁이 바로 독립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가장 소중한 국경일이듯이 미국은 최고의 국경일이 바로 독립기념일이죠.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독립전쟁 초반에 있었었죠.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전개됐는데요. 독립전쟁이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이 된 시점이었던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그 전투가 바로 렉싱턴 콩코드 전투고요. 그 당시에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보스턴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군이 보스턴 북서쪽 약 25km 지점에 있는 렉싱턴에 있는 미국 민병대의 무기고를 습격을 한 전투가 바로 렉싱턴 전투인데, 그때는 렉싱턴 전투에서는 영국군과 맞서 싸운 미국 민병대가 패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렉싱턴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군은
그 렉싱턴에서 또 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있는 콩코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영국군과 미국 식민지 민병대가 또 격돌을 하는데요. 그때 콩코드 전투에서는 바로 미국 민병대가 승리하고 영국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총 8년 중에 최초로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콩코드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콩코드에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가신 미니멀 라이프를 살다가 가신 헨리 데이비드 소로, 나다니엘 호손, 에멀슨 이런 분들이 그 월든 호수 주변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구가하시다가 그곳에서 사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가신 법정 스님이나 시인 류시화 시인께서도 그 월든 호수를 다녀오셨다라고 제가 책에서 봤었고요. 여하튼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8년 기간 중에 최초로 미국 민병대가 승리했던 전투가 콩코드 전투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 독립선언의 시발탄이 됐던 게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바로 렉싱턴 콩코드 전투고, 그 중에서도 콩코드 전투가 민병대가 최초로 영국을 상대로 승리했던 전투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콩코드 그 지역에 바로 미니트맨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의 유명한 조각가 체스터 프렌치라는 조각가가 링컨 대통령의 동상, 하버드대 안에 있는 존 하버드의 동상, 또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콩코드 전투의 상징물인 미니트맨, 이 세 개의 동상을 체스터 프렌치라는 분이 조각을 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미니트맨이 뭐냐면 그 명칭이 뭘 의미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미니트맨입니다. 미니트가 영어로 분이란 뜻이죠. 영어로 초는 세컨드라고, 분은 미니트라고, 시는 아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상이 이름이 미니트맨인데요. 1분 남자, 1분 사람, 이런 의미죠. 미니트맨. 왜 명칭을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민병대라는 게 평시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는 전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전투가 발생했다라고 동원령이 선포되면 1분 이내에 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춘다 해가지고 미니트맨이라고 칭합니다. 평시에는 농경 생활, 농사를 짓다가 비상이 발생돼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비상벨이 울리면 1분 이내에 전투 태세를 갖추고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에 참전한다 해서 미니트맨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미니트맨 동상은 오른손에는 농부의 모습인데요. 농부의 모습인데 오른손에는 장총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농사를 짓는 쟁기, 땅을 이렇게 파는 쟁기 아시죠? 쟁기. 오른손에는 전투 비상시에, 전시에 전투를 벌여야 되니까 오른손에는 장총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평시에 농사를 짓는 기구, 도구인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니트맨 동상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민병대를 상징하는 거죠. 직업군인이 아니라, 직업군인은 항상 군인 신분인 반면에 민병대는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전시에만 동원이 돼가지고 지역 방어 역할을 하는 게 민병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농기구인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미니트맨 동상이고, 그 동상도 바로 체스터 프렌치라는 조각가가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앞으로 한 2달도 안 남은 11월 5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현재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간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요. 누가 당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현재